유튜브 형님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또 본격적인 챔스 구간, 그 다음에 이제 아챔 뭐 경기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이제 꼽살이 끼는 이제 챔피언십은 이 경기 수가 뭐 일부 리그들보다 많기 때문에 경기를 이제 뭐 꼽살이 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경기들, 오늘도 이제 뭐 좋아 보이는 경기들이 많은데 가보도록 하고, 그다음에 뭐 요새 흐름이 뭐 매우 좋습니다. 매우 좋아서 멤버십도 뭐 자고 일어나면은 뭐 10명씩 이상씩 막 가입하는 거 봤을 때 뭐 당연히 이치겠죠. 그리고 이제 어제 경기 같은 경우에는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어제 그냥 뭐 영상만 뭐 참고했으면은 뭐 틀릴 수가 없잖아. 냉정하게 어제 다 맞았잖아요. 뭐 말했던 거 브랜드포드도 프레만 본다. 그 다음에 뭐 우디 경기도 언더만 보는 게 낫지 않을까. 발렌시아 경기 뭐 프렌의 언더 뭐 특이점도 있었고, 알도아일 경기도 그래도 뭐 홈팀이 질 것 같진 않으나 그래도 오버가 더 좋아 보인다. 그 다음에 아리티아드도 결국에는 제가 뭐 벤제마라든지 베르바인 안 나온다고 해도 이기지 않을까. 잘 이겨줬죠. 그 다음에 트락토르 경기, 나 이 경기가 제일 좀 짜릿하긴 했어. 분석하면서 느끼는 게 그냥 뭐 맞추는 게 좋기도 한데 과정이 또 좋아야지 맞추는 게 또 재밌잖아요. 근데 어제 말했듯이 이 트락토르가 여태까지 이 아랍 팀만 계속 만났잖아요. 근데 그 상위권이 아라우다, 그 다음에 또 뭐였노, 샤바부드 이런 애들 상대로도 뭐 지지 않았는데, 샤르자 상대로는 뭐 프레는 해주지 않을까. 이겼죠. 그 다음에 뭐 아랍 사우디는 뭐 이기는 게 맞죠. 그래서 마인까지 하고, 그래서 어제는 뭐 영상만 참고했으면은 그냥 모든 분석했던 것들이 다 맞았기 때문에 뭐 절대 틀릴 수가 없다. 그래서 어제도 이제 메인 플러스 알파 잘 들어오면서 뭐 계속 보여주고 있지만은 다 잘 들어왔죠. 주말 이제 토요일부터 뭐 일요일, 그 다음에 어제 월요일까지 싸그리 메인들은 다 달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메인 8연승, 그리고 오늘 하면서 9연승, 10연승 착착착착 해갖고 계속 갔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물론 이제 별점 표가 보고 싶다 하시면은 유튜브 멤버십 18만원짜리 가입하시면 볼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좋아 보이는 경기들 잘 초이스해서 가보도록 하죠. 자, 갑시다. 첫 번째 이제 아챔부터 하겠습니다. 아챔 하고 챔스하고 뭐 챔피언십 하고 등등등 가도록 합시다. 첫 번째 뭐 청두 대 조호르다. 중국팀과 태국팀의 대결. 뭐 청두 쪽에 청주가 아니라 청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분석에도 계속 말했지만 우리 서정원 감독님이 이끄시는 팀 아닙니까? 이제 라인업 떴겠네. 7시 라인업 떴겠네. 라인업 보고 그냥 갈 거. 오늘 이제 6시 경기도 아니잖아. 1야가. 9야가 6시 반이잖아. 그럼 좀 천천히 할 걸. 라인업 볼까요? 라인업 떴네. 제 예상과 좀 다르게 나오긴 했네요. 정력은 해외든 이미 바뀌었는데 이제 라인업도 바뀌었네 확실히. 근데 청두 서정원 감독이 그래도 주전을 좀 쓰는 스타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좀 주전을 쓰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은 좀 횡하네요. 용병이 뭐 델가도 하나에다가 그 대만산인가 그 용병 하나 데리고 왔네. 그리고 벤치에는 뭐 펠리페 실바라든지 티모, 그다음 이스라엘 친구 하나 있네요. 여태까지 선보였던 이 멤버들 중에서 그 라인업 중에서는 오늘이 제일 최악이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냉정하게 뭐 국내 자원들이 솔직히 뭐 좋지 않잖아요. 중국 친구들이. 그런 거 생각하면은 좀 여태까지 본 라인업 중에 제일 썩었다. 반대로 이제 조르다. 근데 그거는 뭐 이해할 수 있죠. 왜냐면은 중국 이 슈퍼리그가 지금 팽팽하잖아요. 1위부터 뭐 3위까지 승점 차가 별로 나지 않기 때문에 리그에 뭐 집중할 수도 있죠. 아무튼 근데 그래도 홈인데 좀 어느 정도 하지 않을까 했는데 라인업 보니까 좀 구지네요. 반대로 뭐 조르다는 항상 아챔의 진심이었던 팀이기도 하고 뭐 용병들 뭐 거의 다 끌고 나와서 뭐 경기하네요. 그런 거 봤을 때 애초에 근데 이 경기는 뭐 승패는 별로 좋아 보이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이 중국 팀들이 요새 보면은 자꾸 라인업을 매 경기마다 좀 바꾸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꾸준히 쓰는 팀도 있긴 한데.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지금으로 봤을 때는 냉정하게 조르다가 그래도 지진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는 그냥 오버 찍는 게 나을 수 있다고 봐요. 저 경기는 그냥 오버 볼게요. 뭐 엄청 좋아 보이는 경기는 냉정하게 아니고 그냥 보는 느낌. 애초에 이 경기는 뭐 변수들이 좀 있지 않을까. 라이업상도 그렇고 해서 그냥 패스. 굳이 보면.
그다음에 이제 울산 대 산프. 이거 라인업 떴나? 안 떴네. 아, 이 경기가 왜 라인업을 떴냐 이렇게 처음에 이제 물어보는 게, 이 신태용 감독 체제에서는 미리 말해줬거든요. 우리는 이제 아챔보다는 리그에 집중하겠다, 로테 돌리겠다, 애초에 말을 이제 해주고 가요. 근데 이제 감독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뭐 태용이 형처럼 이제 시원하게 안 말해줘갖고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래도 홈 경기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일전이라는 거, 이거 절대 무시 못하죠. 그래서 부분적인 로테를 그래 돌리지 않을까, 뭐 완전히 로테는 돌리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좀 크게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그 리그 경기 우리 이청용님이 이제 골 넣고 골프 세러머니를 했잖아요. 좀 충격이긴 하네. 그래도 그렇지. 그거를 이제, 그리고 원래 이제 이청용이 그 PK 전담 키커가 아니잖아요. 울산 경기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그걸 위해서 그냥 줬던 거겠지. 아무튼 또 귀신같이 또 태용이 형 나가니까 광주 잡고 뭐 경기 이기면서 이 진짜 태업성 플레이인가 싶을 정도로 느껴지긴 하네요. 그런 거 보면은 오늘의 울산은 또 우리가 알던 울산이 아니고 좀 다르게 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산프가 지금 아챔 경기를 보면은 부분적인 로테를 계속 돌렸어요. 근데 제가 하지만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산프 경기를 하면서 주중에 이제 컵 경기 이런 거 있을 때도. 왜냐면은 산프가 그 주전에 대한 의존도가 좀 강한 팀이니까 그 앞선만 좀 쓰고 수비 미드는 거의 그대로 쓰고. 근데 이제 산프가 지금 빡세요. 주 그 A매치가 컵 경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말 경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로테로 돌릴 가능성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거든요. 근데 라인업이 아직 안 떠서. 라인업 떴다고요? 그래요? 말하는 순간 뜨네. 아까 안 뜨더만. 보자. 좀 보고 갈게요. 하보잉님 감사드리고. 하보잉님 어제도 잘 먹었죠? 어제는 뭐 틀린 게 없는데 뭐. 보자. 울산, 라카바, 허율, 이기훈, 이진현, 김민혁, 최석현, 트로야크, 서명관, 뭐 로테네요, 로테. 로테를 돌릴 수밖에 없죠. 울산도 이제 강등 그건데. 그 다음에 산프. 산프는 뭐 제가 말한 대로, 예상한 대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나오긴 했네요. 말한 이유가 산프가 솔직히 지금 수비 쪽에는 괜찮아요. 뭐 아라키, 아라이, 나카노, 사사키쇼, 김주성, 뭐 시오타니, 수비 쪽은 뭐 괜찮아요.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정확하네. 그냥 앞선 라인만 좀 바꾼다니까. 앞선이 마이다, 나카무라, 키노시타, 원래 우리가 했던 주포, 뭐 카토, 그 다음에 이제 저메인요, 그 다음에 뭐 제르맹, 뭐 이딴 애들이 안 나왔다 얘가. 그래서 뭐 제가 생각한 그대로 나왔네요. 앞선만 이 인간들 맨 바꿔요. 왜냐면은 의존도가 존나 강하기 때문에. 이 산프 감독 성향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그래도 저는 지금 봤을 때 예상대로 나오기도 했고 산프가 더 좋다고 봐요. 저 연기는 산프 승 볼게요. 그리고 기존점 대비해서는 뭐 굳이 보면 오버. 됐죠? 예상대로 나왔네요. 말하는 그대로. 냉 진짜 라인업 뜬지도 못 봤어요. 못 봤는데 말하는 그대로잖아. 산프는 항상 보면은 미드 수비 쪽은 어느 정도 쓰고 앞선만 좀 바꿔요. 아까 말했던 그 원래라면 카토, 저메인요, 그다음에 뭐 제르맹 뭐 이런 애들이잖아 주로. 근데 오늘은 키노시타, 나카무라, 마에다. 그 다음에 이제 상하이 하이강. 산프 잠갔다고요? 산프 배당 내려가겠죠. 방금 말했잖아요. 라인업상 제가 그냥 불러둔 대로 당연히 산프 쪽이 더 좋죠. 라인업 자체가 앞선만 조금 바뀌었을 뿐이지. 그럼 당연히 내려가겠죠. 안 내려가는 게 이상하지. 기준점 대비 오버요. 오버 굳이 보면은. 근데 산프 승이 더 좋아 보입니다. 근데 이제 한일전이라는 버프는 무시는 못하긴 해요. 근데 냉정하게. 아무튼 다음 경기 하이강은 이제 구스타보 결장이고, 마치다는 이제 니시무라가 지난 경기 부상으로 아마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이 경기는 근데 라인업을 볼 수가 없죠. 9시 15분이라 가지고. 물론 이제 기다렸다 하면 되긴 한데 저는 이제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갈 수가 없다. 근데 상하이 하이강의 지금 패턴을 보면은 이래요. 하이강도 또 주전을 좀 쓰긴 하는데 보통 이제 구스타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용병 뭐 주사라든지 그 다음 비탈 미드 쪽에 좀 쓰고, 원래라면 이제 상하이 하이강의 이제 대표적인 뭐 스트라이커는 레안드로랑 이제 가브리엘 진유란 친구들이거든요. 가브리엘 진유랑 그 다음에 뭐야
레안드로 이 두 선수인데 얘네는 근데 잘 기용을 안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상하이 하이강도 지금 중국 1인가? 뭐 그렇기 때문에 리그에 좀 더 집중하는 것 같기도 하고 다음 경기가 또 심지어 주말에 있는 그 원정 가야 되는데 그 싼둥도 뭐 못하는 팀은 아니죠. 걔네랑 잡혀 있어가지고 오늘도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구스타보가 퇴장으로 빠지는 바람에 레안드로나 가브리엘 주니어를 뭐 선발로 한 명 기용할 수 있다고 보긴 봐요. 그러면 평소에 나왔던 것보다는 전력적으로 좀 강화가 될 수 있긴 해. 근데 또 모르죠. 다음 이제 주말에 중요한 경기가 있기 때문에 또 그 다 빼고 나올 수도 있기도 하고. 아무튼 뭐 상하이 하이강이 최근에 나왔을 때 이제 라인업 상으로는 완벽한 뭐 베스트는 항상 쓰진 않았다. 오늘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고. 그리고 마치다 같은 경우에는 부분적인 이제 로테를 지속적으로 돌려줬었죠. 오늘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마치다가 근데 지금 J리그 순위에서 조금 이제 멀어지긴 했어요. 최근에 경기에서 이기지를 못해가지고 뭐 주말에 있었던 후쿠오카 경기도 못 이기고 그리고 최근에 경기력도 좀 떨어지고 홈도 아니고 그런 거 생각하면 마치다가 조금 손이 안 갈 수는 있긴 해요. 근데 이 경기는 두 가지의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이강 자체가 계속적인 뭐 베스트는 다 안 쓰고 있다. 물론 이제 오늘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또 다음 경기 중요한 경기가 있어서 갑자기 로테 돌릴 수도 있죠. 그리고 그거보다는 일단은 상하이 하이강이 그렇게 쓰는데 최근에 이제 붙은 팀들이 다 J리그 팀과의 대결이었죠. 근데 첫 번째 고베 경기. 고베가 그때 원정 경기 왔는데 그때는 이제 고베가 어느 정도 전력을 많이 썼어요. 그래갖고 3대0으로 개털렸고. 두 번째 경기 원정에서의 산프 상대로 비겼다. 근데 산프도 그때 경기에서 완벽한 주전 안 했죠. 오늘이랑 비슷하게 앞선만 좀 바뀌었고 물론 비긴 건 잘했지만 경기 내용적으로는 뭐 산프가 거의 주도했죠. 그런 거 봤을 때 아직까지 뭐 완전히 진짜 초베스트로 나오면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냥 어느 정도 돌려준다면은 마치다가 아직까지 뭐 리그 차이도 그래도 나는 것 같고 얘네가 뭐 사우디처럼 뭐 슈퍼 용병들을 다 뭐 11명 기용하는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도 클라스는 이 마치다가 더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마치다도 이제는 리그가 좀 빡세졌기 때문에 아침에 살짝 또 집중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는 마치다 승 볼게요. 마치다 승. J리그 팀들한테도 그렇게 계속적으로 좋은 인상을 못 보여주는 거 봐서는 오늘도 힘들 것 같다. 그 다음에 이제 샤바부두 대 나사프. 이 경기 작년에 얘네들이가 맞대결을 했어요. 아챔에서 서로 홈에서 승리 3대2 뭐 3대1이었나 2대1이었나 아무튼 승리를 가져갔고 샤바부드가 그래도 뭐 네임밸류 값은 더 좋죠. 뭐 여러분이 아시는 뭐 아주문 그 다음에 뭐 부다르 이런 이제 친구들을 가지고 있는 팀 전력적으로 5위가 맞긴 해요. 근데 상대는 나사프 뭐 우즈벡에서 뭐 강호팀 아닙니까? 뭐 나사프가 작년이랑 달라진 점은 뭐 거의 비슷한데 그냥 용병들 좀 추가적으로 영입했고 최근에 그래도 나사프가 저력은 있죠. 아리랄과의 홈에서 아쉽게 패배를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또 아라울 사우디 사우디와의 경기에서도 결국에 원정에서 골은 받고 졌고 그런 거 봤을 때 나름 이제 지금 아챔에서 가장 뭐 위협적인 사우디 팀과의 두 팀과의 대결에서 물론 경기 이제 결과들은 별로 좋지 않았긴 하나 해도 뭐 괜찮았고 걔네보다는 체격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런 거 봤을 때 오늘은 뭐 그래도 해볼만 하다고 생각은 들어요. 근데 그래도 뭐 홈이란 이점 이 중동 축구 절대 무시 못하고 그리고 작년에도 홈에서 이겼고 그때랑 뭐 멤버적으로 크게 달라진 게 없기 때문에 여기는 샤바보드가 이길 것 같긴 한데 배당이 좀 그래도 마음에 들진 않네요. 뭐 한 1점 한 6 정도 줬으면은 좋다고 갈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근데 일반승 보고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해서는 오버 보겠습니다. 어제 그 아라흐다 경기처럼 둘 다 뭐 골에 대한 저력은 있고 최근에 뭐 아침 경기만 봤을 때도 치고받고 뭐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2.5니까 오버. 그 다음에 알힐랄 대 알사드. 알힐랄 대 알사드. 일단은 이 경기 오늘 이제 알힐랄의 결장 뭐 주전 공격수 다우사리 도사리 뭐 다우사리로 부르는 뭐 사우디의 에이스죠. 이 친구 미정이고 칸셀로 정도 미정. 그 다음에 이제 알사드는 뭐 수비 쪽 라인들이 좀 오늘 명단 제외가 좀 됐죠. 아탈과 사이스 이 부분이 저는 오늘 이 경기에서 가장 키포인트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아릴랄이 왜냐면은 아릴랄이 지금 그 미트로비치가 떠났잖아요. 그래서 좀 앞선에 공백이 생기긴 했는데 그래도 오늘은 걔가 나옵니다. 우리 끔찍한 신노형 누네스 리버풀산
신우 형이 오늘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세자르, 뭐 말콤, 레오나르도 앞선 자체는 이 정도면 괜찮고 뭐 중원이야 뭐 사비치, 네베스 맡아주고 수비수 라인들도 쿨리발리, 그다음 테오, 그다음에 그 티르키예산 하나 있고 골키퍼도 야신부누. 이 정도면 밸런스가 괜찮다고 봐요. 그래서 알사드가 뭐 물론 이제 뭐 용병들 거칠라고 뭐 어느 정도 뭐 비교했을 때 괜찮죠. 여기도 뭐 피루미노 있고 클라우디뉴 있고 지오바니 뭐 무이카 뭐 등등등등 나름 이름값 살짝 있는 애들 있긴 한데 그래도 얘네보다 딸리고 그리고 아까도 말했죠. 이게 가장 커요. 내가 봤을 때. 왜냐면은 이 중동 이런 애들 뭐 애들 보면은 기본적으로 수비가 애초에 허약한데 오늘은 이 알사드 수비 라인을 좀 생각해봤을 때 용병이라고 해봐야 오타비오 나머지 이제 뭐 자국 두세 명으로 이제 맞출 거 아닙니까? 뭐 세네 명을 맞출 거 아니에요. 뭐 항상 이러면 문제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그 언제였노? 아라울리 사우디랑 그 아릴랄인가? 누구랑 했었나? 아무튼 어떤 애들은 경기했을 때 아릴랄이 그때 수비 라인들이 좀 부상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용병 하나에다가 자국 3명인가 기어 나왔는데 진짜 개 불안했거든요. 알사드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이 용병 퀄리티들이 좋아지긴 했으나 수비에 기본 2명이 박지 않은 이상은 저는 항상 불안하다 생각하거든요. 앞선 자체도 뭐 그렇다고 해서 아리랄보다 더 능가할 만한 그런 사이즈도 아니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알사드도 어제도 말했지만은 이 옛날이야 뭐 카타르의 깡패였지 지금은 순위도 한 7위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아챔 최근에 경기 봤을 때 뭐 아이쇼르타 그 다음에 샤르자 체급적으로 봐도 좀 약한 애들한테도 비기고 그래서 이 경기는 뭐 작년에 물론 이제 아리랄이 알사드 원정 가서 비기긴 했으나 오늘은 이길 것 같다. 홈이기도 하고 아리랄 승, 마인 승. 그 다음에 굳이 보면 오버. 그 다음에 이제 바셀 대 올림피아. 물 좀 마실게 물 좀. 자, 요 경기. 요 경기 바셀 지난 경기 뭐 이기긴 했는데 그래도 흐름은 바꾸지 않을까 했는데 진짜 뭐 신의 한 수였죠. 아라오를 최전방을 올려가지고 골 넣긴 했는데 근데 오늘도 라인업 상으로 그 지로나전이랑 달라진 게 없어요. 뭐 가르시아, 슈테켄, 가비, 올모 앞선이 문제잖아요. 올모, 페란 그 다음에 이제 레반, 하피냐 빠지면은 뭐 지로나전에 봤던 것처럼 좀 끔찍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좀 충격 먹었습니다 그때. 라마시아 친구들 그 토니 머시인가 걔 하나 나왔는데 뭐 별 임팩트는 없었고 근데 냉정하게 근데 그 경기도 솔직히 마에는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문제가 이제 급식 포드가 날려 처먹은 게 존나 많아서 그렇고 그다음에 야말이 선발로 나오긴 했으나 몸 컨디션이 완벽하지 않아서 그 또 뒤에 챔스 일정도 있기도 하고 빼줬죠. 그런 거 봤을 때 근데 마에는 가능성은 있었거든요. 근데 경기가 진짜 좀 불안했어요 많이. 앞선에 이제 장악력이 좀 떨어지니까 상대 올림피아코스가 냉정하게 지로나보다 뭐 딸린다고 생각은 안 들어요. 뭐 그리스 원정팀 제가 항상 좀 별로 무시하긴 하는데 근데 바셀의 그 지로나전 경기 봤을 때는 아무리 급식 포드가 많이 날려본 거 있다고 하지만 좀 불안해요. 그래서 이 경기는 그냥 올림피아 3.5까지 있고 3.5의 뭐 배당이 그래서 1.2 몇이었으니까 그래도 뭐 그냥 그거 찍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반승 찍을 바에는 설마 뭐 4대5로 이기겠나 그런 느낌으로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카이라트 대 파포스. 야말, 레시포드, 로페즈 이 정도 나옴. 작년이 아니라 지난 경기에서도 뭐 그렇게 거의 비슷하게 나왔잖아요. 지난 경기 걔 나왔잖아요. 라마시아 친구 그 토니 페르난데스인가 걔 나왔잖아. 레시포드에다가 야말, 페르민 안 나오고. 다음에 이제 요 경기 요 경기는 뭐 사실상 이거 챔스 맞나 이거 완전 뭐 유로파 컨퍼런스급 아이가. 이 경기 뭐 냉정하게 카이라트 뭐 잘 본 인간도 아니고 파포스는 제가 유로파였나 유로파 컨퍼런스였나 그 경기 하면서 뭐지 키프로스 팀이 이런 애들 잘 없었는데 근데 많이 빨아줬잖아요. 생각보다 괜찮다고 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나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 경기는 요 경기는 그냥 하나의 포커스 맞출게요. 하나의 포커스 맞추겠습니다. 그래서 뭐 뭐냐면은 이 카이라트 이 팀이 카자흐스탄 팀이잖아요. 냉정하게 뭐 유럽에 끼어들 인간도 아니기도 하고 근데 여기가 26라운드까지 경기를 하더라고. 근데 지금 25라운드 했고 주말에 이제 26라운드가 있더라고요. 근데 하필 붙는 팀이 2위 팀 아스타나랑 하더라고.
승점 차가 2점 차였나? 잠깐만요. 몇 점 차였노? 아무튼 한 경기, 마지막 한 경기를 이제 카이라트가 지면은 뒤집히는 거예요. 맞네, 2점 차, 2점 차거든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그 경기 중요하죠. 물론 이제 아챔이란다. 챔스도 중요하긴 한데, 그래도 마지막 한 경기, 1년 농사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경기에 좀 더 몰두하지 않을까 생각도 있고, 뭐 그런 걸 떠나서 그래도 뭐 파퍼스 제가 많이 빨아줬잖아요. 유로파 컨퍼런스 때인가 유로파인가 얘네 어디 기어났노?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냥 뭐 파퍼스 볼게요. 그런 느낌으로. 다음에 이제 아스날 대 꼬마. 여전히 뭐 아스날 외대고르, 마도에케, 하베르츠, 제수스 결장, 꼬마는 뭐 카르도소 정도 결장이죠. 이 경기 일단은 지금 제가 EPL 설명하면서 말했지만은 여러분도 물어보고 이번에 이제 우승 누가 할 것 같냐. 네, 지금 냉정하게 가장 가장 이제 무난하게 흘러가고 있고 크게 왔다리 갔다리 안 하는 변화 요소적인 부분이 제일 적은 팀이 아스날이기도 하고, 아스날 정도는 뭐 그래도 뭐 믿을만 해요. 또 홈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정 꼬마는 냉정하게 좀 노답이잖아요. 물론 이제 시메오네가 이 챔스 짬밥도 많기도 하고 실리 있는 축구 보여주면서 뭐 승점 1점 따는 경기들 많이 보여주긴 해요. 근데 그래도 뭐 지금 뭐 추세 자체는 확실히 밸런스도 좋은 이제 아스날이 낫기도 하고, 그래서 아스날을 가면 되냐? 아스날 뭐 이길 것 같긴 한데 뭐 대승은 못할 것 같고, 근데 그래도 이 꼬마란 팀 절대 무시 못하고 이번 시즌 또 영입도 어느 정도 보강했고 이제 부상자 라인들도 대부분 돌아오기도 했고, 그래서 이 경기는 아스날 일반승보다는 그래도 이 프렌의 메리트가 좀 더 있지 않을까요? 배당은 뭐 냉정하게 아스날 승의 배당이 살짝 좀 더 높긴 한데, 그래도 희한하게 또 아스날이 꼬마 상대로는 뭐 이 클럽 대항전에서 이겨보질 못하니까 저 경기는 뭐 꼬마 2프렌 갑시다. 꼬마 2프렌. 몰라리드님 안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버 대 파리. 몰라리드님 그 하보잉님은 200개 쏘는데 왜 회장님이 몰라리드는 100개밖에 안 쏘노? 어제도 잘 먹었을 거 아니야. 레버 대 이제 파리. 물론 이제 무농사는 좀 안 됐긴 했지만, 레버는 이제 콴사 미정이고, 그 다음에 바스케스, 뭐 틸만 결장에다가 뭐 시크도 미정이고, 그 다음에 텔라도 결장 중이고, 그 다음에 테리오도 뭐 챔스는 못 나오죠. 그 다음에 파리는 파비안 루이스, 그 다음 네베스 결장. 레버가 지금 앞선이 존나 굳이긴 해요. 오늘 이제 테리오까지도 못 나오면은 코파네, 뭐 포쿠, 마자, 에체베리, 아우 씨발 끔찍하긴 하네. 이거 뭐 레버 무패 우승했을 때 멤버랑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야? 시크 하나 빠지고, 그다음에 틸만이랑 텔라, 테리어까지 못 나오니까 거의 이거 뭐 유로파도 아깝다. 유로파 컨퍼런스급 멤버 아이가. 아무튼 그만큼 뭐 별로 기대가 없네요. 반대로 이제 파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드디어 그가 돌아오죠. 우리 발롱도르의 사나이 덴벨레씨. 덴벨레씨가 오늘 복귀를 합니다. 물론 이제 선발로 뭐 기어 나올지 얼마나 뛸지는 의문이긴 한데, 또 덴벨레씨가 복귀를 했죠. 그 다음에 수비의 파초도 복귀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흐비차, 바르콜라 다 가능하고, 전설의 이제 트래블 주역들이 다 나온다는 거. 그리고 엘리케이 짬밥은 무시 못하죠. 감독으로서 바셀도 때려잡았다는 거. 그런 거 봤을 때 지금 레버는 그냥 단지 그거죠. 파리도 원정 가서의 뭐 경기력이 바셀 잡은 건 대단하긴 한데, 냉정하게 뭐 리그에서도 거의 클린시트가 없고 잘 없고 좀 불안한 감이 있죠. 근데 그거보다 아무리 레버가 뭐 홈에서 성적이 그래도 좀 나오고 하긴 하지만 지금의 이 멤버로는 레버를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연기는 이제는 뭐 트래블의 주역들도 복귀를 했고 발롱의 사나이도 복귀를 했고, 파리 쪽으로 갑시다. 파리 승 볼게요. 그 다음에 기준점 대비는 오버 보겠습니다. 2.5기도 하고,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래도 파리가 원정에서 이 클린시트가 좀 별로 없다는 게 좀 거슬려서, 레버 냉정의 공격 라인은 오늘 봤을 때 끔찍하긴 해요. 근데 그래도 먹힐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있고, 아니면 뭐 다 때려 박든가. 그래서 이 경기는 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벤세기르도 있긴 한. 비아 레알 대 맨시티.
포이스 미정, 맨시티 뭐 로드리가 또 빠져있고 후산호퍼 빠져있죠. 로드리 빠진 게 뭐 좀 아쉽긴 하죠. 근데 이제 맨시티도 위에 이제 파리처럼 희소식들이 있죠. 그바르디올도 지난 경기에 안 나오긴 했으나 벤치에 있었긴 하나 복귀했고, 마르무시도 복귀를 했고 옵션도 늘어났고, 그다음에 누리도 복귀를 했죠. 그래서 지금 뭐 로드리 제외하고는 나머지 뭐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요새 홀란드도 골 마지막 그 에버턴전 그 막판에 있었던 그 언어버의 갈림길 거기서 좀 쇼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뭐 골 냄새도 잘 맡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축신 도쿠가 이 A매치 기간에 조금 체력을 깎아 먹어갖고 좀 힘들어하는 감이 있긴 한데 그래도 윙 자원들이 이제 다 돌아왔고 뭐 다양하게 또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맨시티 짱짱맨 그리고 이제 비아레알 홈에서의 이 저력 절대 무시 못하죠. 지금 라리가 내에서도 현재 이제 3위를 달리고 있기도 하고 홈 성적도 좋고 근데 제가 말했습니다. 뭐라 말했냐, 비아레알 지금 뭐 잘나가고 있긴 해요. 냉정하게 3위입니다. 근데 진짜 딱 말하겠습니다. 비아레알 떨어집니다. 무조건 떨어져요. 진짜 이거 나중에 후반기 가보세요. 절대 상위권에서 맴돌지 못합니다. 왜 말하냐면은 비아레알이 뭐 냉정하게 이번 시즌 멤버를 엄청 이제 잘 영입한 그런 케이스도 아니기도 하고 그냥 봐도 뭐 EPL에서 실패한 페페, 그 다음에 뭐 리옹에서 좀 쳤지만은 이제 뭐 라리가에서 지금 먹어주고 있는 부분은 좀 없는 미카우타제, 그 다음에 뭐 토트넘 벤치 임대 왔다 갔다 한 솔로몬, 그 다음에 아요스 페레스도 작년이 거의 뭐 최정상급이었는데 이번 시즌 뭐 부상 플러스 알파로 지금 허우적거리고 유리먼 모레노 이거 가지고는 맨시티를 넘기에는 힘들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뭐 홈에서 지금 성적이 좋다고 해도. 그리고 EPL 팀들이 라리가 팀 상대로는 성적들이 좀 좋죠.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홈깡패 비아레알이긴 하지만은 맨시티한테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맨시티도 이제 로드리 빼고는 다 돌아왔기 때문에 분명히 비아레알은 떨어집니다. 한 12월 되면은 저기 중위권에서 왔다 갔다 할 듯. 여덟 번째 호벤데 이제 나폴리. 뒤져도 그냥 별점도 가야 되니까 별점이 더 중요한데 냉정하게. 그다음 이제 호벤데 이제 나폴리 요 경기 호벤은 이제 반본멜 그다음에 플레야 실딜리아 그대로 결장이고 로보츠카 빠져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라우마니 미정. 근데 이제 지난 경기 있잖아요. 그 토리노 경기 토리노랑 나폴리 했을 때 이 경기 뭐 갑자기 호일룬과 그다음에 작년에 세리에 MVP 맥토미니가 갑자기 뜬금없이 결정을 했거든요. 이거는 뭐 안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갑자기 뭐 결정하니까 어쩔 수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폴리가 뭐 계속 토리노전 에모 축구만 존나 하고 결정력 노답이기도 하고 사실상 지금 뭐 맥토미니가 나폴리의 뭐 본체라 할 수 있잖아요. 뭐 덕배도 있긴 하지만은 그리고 앞선에 골을 이제 지어줄 수 있는 호일룬이 빠진 것도 크고 오늘도 이 맥토미니도 미정이고 호일리는 안 나오고 근데 토리노전 경기 왔을 때는 진짜 끔찍했거든요. 주도는 했지만은 결과를 못 만들어냈다는 거. 근데 그거 봤을 때 이제 그럼 호벤 풀 가면 되냐. 근데 이것도 말했지만은 지금 현재 챔스에서 네덜란드 팀들이 옛날에 그 압도적인 모습이 안 나와요. 홈이라고 해도 또 신뢰도 잃었다. 그럼 또 다시 나폴리 가야 되냐. 근데 또 콘테가 항상 말하지만 챔스랑 인연이 없는 감독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애매해요. 그래서 경기는 그냥 오버만 봅시다. 오버. 그래도 나폴리가 토리노전은 못 넣긴 했는데 토리노야 원래 애초에 그냥 수비적으로 항상 이제 컬러를 좀 유지했던 팀이고 호벤은 원래 리그에서도 치고받고 달리는 축구 하잖아요. 그런 애들이 하루 종일 라인 내려가지고 이제 우리는 라인 내려가지고 역습 축구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자. 원래 지들이 안 했던 거 하면은 더 못해요. 그래서 둘 다 골은 박지 않을까? 나 코펜 대 돌문. 코펜은 오늘 이제 타격이 좀 크죠. 주전 미드필더인 델라니, 메슨 결장 중이고 그 다음에 팀 내 득점 1위 엘리오노 씨도 빠지고 그 다음에 주전 수비스도 하나 빠지고 물론 이제 주포 득점 1위 근데 빠져도 있긴 해요. 두 마리 있긴 있더라고요. 그 라르손이라는 친구랑 그 다음에 바로 이제 돌문에서 버려진 우리 무코코 씨. 근데 하필 오늘 돌문이랑 하네. 그럼 이 약물고 오늘 보여주겠다. 나를 이제 얘가 임대를 갔나? 이적을 했나? 무코코가. 날 버린 거 용서할 수가 없다. 보여주겠다.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뭐 팀적으로 돼야 뭘 복수를 하든가 말든가 하겠죠. 아마 임대 갔을 거예요. 임대인가? 이적했나?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버렸죠. 왜냐면은
젊은 친구인데 아직은 뭐 그게 아니잖아요. 돌문 유스 출신이에요, 무코코. 아무튼 그렇고 뭐 복수의 칼날은 뭐 갈고 있을 텐데 뭐 실력이 돼야 하겠죠. 돌문 같은 경우에는 뭐 원정이긴 하지만 그래도 항상 챔스는 잘해줬고,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있었던 이 더비 미넨과의 경기에서 저력을 좀 보여주긴 했습니다. 그런 걸 생각했을 때 뭐 당연히 돌문 쪽이 뭐 라인업 구성에서 낫기도 하고 챔스에서의 당연 성적도 좋고, 물론 그건 있죠. 코펜이 올 이제 이 챔스에서 레버 상대로 비겼죠. 근데 그때는 내가 기억하기엔 텐지앙 시절 아이가, 테나우 시절이면은 뭐 그냥 뭐 지나가던 뭐 팀들 아무나 잡을 수 있는 거 아이가. 아무튼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는 뭐 라인업 상으로도 구성했을 때 오늘 코펜에 문제가 있고, 그리고 무코코가 이끌고 라르소니아 친구가 이끄는 이 코펜 따위보다는 돌문이 훨씬 낫지 않나. 배당도 좋고 돌문승 봅시다. 돌문. 다음에 뭐 오버도 보고 굳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위니용 대 인테르. 뭔가 방송을 오래 한 것 같은데 몇 분 했나? 30분이나 했나? 예, 이제 빨리 하자. 이 경기 일단은 인테르 티랑이 결정하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딱히 없고, 그래도 뭐 티랑 티람 그래도 뭐 라우타로, 보니, 에스포지토 뭐 이런 친구들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괜찮고. 이 경기 일단은 위니용이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벨기에 리그 내에서도 무패였잖아요. 위니용 무패를 달리고 있었는데 그 뉴캐슬한테 처발리고 바로 무패 깨졌죠. 상대가 물론 이제 클럽브리에 벨기에에서도 뭐 강호인 팀 뭐 걔네한테 진 건 그렇긴 하고, 그 다음 경기는 이제 바로 잡긴 했어요. 근데 이제 위니용의 이슈가 있죠. 이슈. 제가 모나코 경기 때도 말했잖아요. 위니용 감독이 뭐 잘하고 있었잖아요. 잘하고 있었고 뭐 아챔이란다 자꾸 챔스에서 부분도 그냥 뭐 평타치 보여줬고 리그도 무패했는데, 이 감독이 이제 모나코로 떠났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니용이 새로운 감독을 앉혔죠. 물론 새로운 감독 부임하고 나서 그 최근 리그 경기 보니까 잡았더라고요. 근데 한 12팀인가? 뭐 12팀은 뭐 감독 바뀌어도 잡을 수 있잖아. 그런 거 봤을 때 제가 모나코 경기에서도 말했잖아요. 오히려 이제 잘하고 있는 감독을 갑자기 잘라버리면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모나코가 휘터 감독이 뭐 맨시 상대로 비겼고 리그도 한 5위 정도 했었는데 뭐 보내버리고 그 새로운 감독 위니온 감독 앉히고 나서 그 주말의 경기 비겼잖아요. 그 1대1이었나? 그래서 그때도 약간 불안한 요소가 그거다.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다. 근데 독이 진짜 됐죠. 이 경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리그는 잡긴 했으나 뭐 이 12팀 하나 뭐 잡았고 되겠습니까? 상대는 그래도 물론 이제 뭐 인자기도 떠난 뭐 인테르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력은 뭐 크게 문제가 없고, 오히려 독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저 경기는 인테르 승복이에요. 잘 나가는 감독 뺏기거나 아니면은 뭐 보내버리면은 더 경기력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인테르 승보고, 그다음에 굳이 보면 언더. 다음에 이제 뭐야 마지막 남았네요. 뉴캐슬. 마지막이 아니네. 벤피카. 그 챔피언십도 있네. 왜 이렇게 오래 했노? 리브라멘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오늘 토날리가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네요. 뉴캐슬 쪽에는 뭐 타격이 당연히 있을 수 있고 훈련도 안 했고 뭐 모르겠어요. 나올지 안 나올지. 그리고 벤피카는 딱히 없고, 우리 무버지. 무버지가 이제 EPL에 뭐 짬밥도 있잖아요. 짬밥도 있기도 하고, 뉴캐슬 이 하우 감독 상대로도 전적은 더 우세하죠. 옛날에 뭐 토트넘 본머스 시절에도 뭐 잡기도 하고, 그래서 감독 간의 전적에서도 이 무리뉴가 앞서긴 해요. 근데 이제 전력이 좀 많이 바뀌긴 했죠. 그래도 벤피카니까. 그래도 뉴캐가 이제 오늘 경기 내에서 냉정하게 홈빨이라는 거 제외하면은 좀 그렇게 앞서는 게 없긴 해요. 그래서 좀 애매한 감이 있다. 포르투와의 이제 모리뉴와의 이제 전적에서 5위도 아니기도 하고, 냉정하게 배당이라도 좋으면 모르겠는데 배당도 좀 좋은 것도 아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최근에 뭐 생각해보면 윈용 잡은 건 뭐 잘했지만은 뭐 끼키야 이제 노팅엄 잡은 게 전부 아닙니까? 최근 리그에서 브라이턴한테도 지고. 그런 거 봤을 때 이 경기는 그냥 일반승 찍기에는 메리트는 없다.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고 그리고 뭐 그냥 언어버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뭐 봤을 때 그냥 오버나 뭐 찍고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리고 무버지가 이 부임하고 나서 그 주말 경기였나? 최근 경기에 주말 아닌가? 아무튼 최근 경기에 나름 뭐 지금 포르투갈 1위 이 포르투 상대로 비긴 적도 있죠. 다음에 이제 그 뭐야 입스위치 대 찰턴. 이 경기 뭐 간단하게 말할게요. 입스위치가 그래도 홈에서는 지금 무패 달리고 있고 강력한 뭐 골 퍼포먼스도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래도 뭐 입스위치 쪽으로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이제 13번째 코번데 이제 보츠머스. 뭐 이 경기는 냉정하게 코번이 뭐 미친듯이 잘해주고 있다. 뭐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현재 1위 팀이기도 하고. 근데 단지 거슬리는 건 그거죠. 항상 말하지만은 5연승은 좀 쉽지 않다는 거. 지금 현재 4연승이잖아요. 근데 그래도 코번이 현재 1위 팀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경기 자체가 10경기 했거든요. 10경기 했는데 코번이 무려 29골입니다. 그러면은 경기당 거의 3골씩 박는다는 건데, 이런 팀 정도면은 5연승 찍겠죠. 그래서 이 경기는 코번 승 볼게요. 그리고 뭐 팁을 드리자면은 코번이 지금 리그에서 이길 때마다 경기를 보면은 리그 기준으로 컵 경기 제외하고 리그 경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이길 때마다 다 마인하죠. 다 마인. 대충. 그래서 오늘 준비한 경기 다 해드렸고, 이 중에서 마음이 맞다 생각하면은 가져가 보시고, 마음이 안 맞다 생각하면은 자기 스스로 한번 가져가 보시길 바랍니다. 모두 건승하시고 내일 뵙도록 할게요. 끝.